저자 신봉승은 대하드라마 조선왕조 500년의 작가이자 역사소설가로 2016년에 별세하신 작가이다. 이 책은 역사인식을 가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며 역사인식을 갖지 못한 지도자들로 인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우리는 10분의 대통령을 모셨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아첨배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정권의 연장을 시도하다가 4.19 혁명으로 퇴진하였다. 내각 책임제에서의 윤보선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로 강제 퇴진하였다. 군사정권의 상징으로 군림하였던 박정희 대통령도 영구한 집권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발동하였다가 신임하던 수하의 총탄에 희생되었다.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의 대임을 승계한 최규하 대통령은 5.18이라는 전대미문의 파란을 겪으면서 퇴임하였으면서도 그 진상조차도 알리지 않은 채 불귀의 객이 되었다. 두 번째 군사정권의 수장이 된 전두환 대통령은 2000여 원의 부정축제로 백담사에서 유배살이를 하였고, 그의 친구 노태우 대통령은 친구의 축제를 고스란히 재현하여 고무신을 끌고 재판정에 섰다가 감옥에 다녀오는 곤욕을 자초하였다. 명실상부한 문민정부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아버지의 권력을 대행한 자식을 감옥에 보내야 했고, 또 한 분의 민주투사 김대중 대통령도 마치 전임자를 닮은 듯 두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했다.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은 독립투쟁, 민주화투쟁을 건너뛴 젊은 세대로 각광받았으나 퇴임 후에 국가문서를 사저로 들고 나갈 정도의 역사인식으로 재임 중에 실천공행은 의심받아서 마땅하였고, 마침내 친형님을 감옥에 보내면서도 오히려 동생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영부인과 아들이 연루된 뇌물수수 의혹으로 온 국민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지식인 집단이 살아있지 않아서이다. 지식인 집단이 죽어있으면 나랏일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역사를 살피는 시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만큼 제 나라의 역사를 비하하는 민족은 그리 흔치가 않다. 제 나라의 역사를 소홀히 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지식층을 형성하고 있으면 그 민족의 장래는 보지 않아도 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경우가 그렇다. 그 원인은 식민지사관에서 기인한 것이 태반이다. 지금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 것은 식민지사관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우리의 고유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인식을 가다듬는 일이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조백자라는 말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우리가 가꾸어서 우리의 자부심으로 간직해야 할 민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청소년들의 가슴에 심어주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역사인식을 가다듬는 일이다. 우리에게 청산이 시급한 식민사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작가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896년 고종 황제의 아관파천 사건부터 일본 제국의 조선 침략을 자세히 다룬다. 일본의 한일합방까지의 36년 준비기간과 일본의 지배기간 36년을 합하면 우리는 일본에게 72년이란 기간을 고통받아왔다. 을사오적과 같은 친일파 매국노들이 있었지만 일본 침략에 항거한 수많은 지식인층과 사회자도층이 있었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린 시절 일본 식민 시절의 경험을 말한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을 겪으며 나라가 두동강이 난 역사를 들려준다. 조선은 독립 후 남과 북에 독립된 국가가 세워지고 1950년 동족상잔의 내전이 발생한다. 3년 동안의 존쟁은 휴전으로 일단락되지만 1960년에 이승만이 퇴진하고 1961년 5-16으로 박정희의 군사정권이 들어선다. 17년의 장기 집권을 유지하던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 살해되지만 다시 군부정원이 들어서게 된다. 제5공화국의 전두환이 이어 제6공화국도 역시 군부 출신 노태우 대통령이 된다. 제7공화국은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지만 역사비로 세우기엔 실패했다. 김영삼 정부의 과오는 바로 역사인식의 부족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에게는 통치 이념의 방향을 정하는 지식인 집단이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전 정권에서 내세웠던 역사 바로 세우기가 왜 성공할 수가 없었던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제2건국의 이념이나 행동 지침도 결국엔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한치도 다름이 없는 정권적 차원의 역사인식으로 정착되고 말았다. 역사인식에 투철한 지식인 집단을 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정치 권력이 8번이나 바뀌는 동안 단 한 번도 무사한 정권이 없었다. 100번을 물어도 지도자의 역사인식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노무현과 친노 386세대들은 기존의 정치 세력, 다시 말하면 보수 세력을 짓밟아 버릴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진보의 세계가 자동으로 열릴 것이라고 과신했던 단순함이 큰 착각이었다. 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로 찾지 못한 역사인식의 부족 때문이다. 대통령을 만들어낸 친노 386세대의 리더들은 왜 직언을 하지 못했을까? 사리는 알아도 역사인식이 모자라는 사람들이기에 할 수가 없었다. 아니 그럴 만한 식견도 능력도 없었다. 보수 세력을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었을 뿐, 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수 꼴통들을 쥐어박아서 박살을 내놓고 나면 진보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짧은 생각이 노무현 정부의 지각 없는 좌충우돌을 불러왔다. 역사인식의 부족이 리더십의 부족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이보다 더 실감날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지난날을 뼈저리게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아직도 늦질 않았다. 앞으로 등장할 새 대통령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 줄 아는 리더십이 현직의 대통령에게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얼마간의 악명을 짊어지더라도 다음 대통령의 짐을 덜어줄 줄 아는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것이 나라의 명운을 살피는 리더의 자질이다. 역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로 인식되어야 하고, 꿈을 심어주는 거울이어야 한다. 그래서 통감과 같이 역사를 적은 책에는 반드시 거울감자를 쓴다. 명심보감에도 거울감자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같은 이치이다. 저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 묻은 거울을 말끔하게 닦는 일이라는 점이다. 특히 20세기 100년 동안에 쌓인 적폐를 닦아내야 한다. 리더십은 밝고 맑은 거울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